그 이념 대립이 한참인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대결의 시절에 그 치열하고 첨예하고 대립의 시대, 자기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시대, 그런 거를 외치다가 반대파에게 숙청을 당하기도 하고 같은 파 안에서도 숙청을 당하죠. 공산주의도 그랬고 자유주의 내에서도 보면은, 근데 공산주의가 더 독재로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대를 이어져서 내려와서 거의 오랫동안 독재를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그게 과거의 일인 것 같은데, 한 세기 또는 반세기 전의 일인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 그게 다시 살아나고 없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념 대립을 했을 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두 이념 대립을 해서 그거 이미 전쟁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6.25라는 전쟁과 월남전에서 또 한 번 더 전쟁을 거쳐서, 그리고 90년대 초에 와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이념 대립이 이제 거의 종식을 했는데, 다시 거의 살아났다는 것은 이걸 되돌아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역사가 다시 되돌림을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로도 그런 일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예. 수많은 자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등소평 때 중국이 개혁 개방이 되면서 흑무든 백무든 쥐를 잘 잡는 게 그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개방을 해서 많은 신자유주의 물결 하에 중국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중국이 급속도로 제조업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기술 위주의, 그 다음에 어떤 4차 산업 위주의 새로운 재편을 꿈꾸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서구 자유주의의 비즈니스와 무역과 거래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맞지 않다 해서 맞춰서 같이 하자 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무튼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안 맞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보면은 이념이라기보다도 누가 더 이 미래 사회에서 패권을 더 가져가느냐, 그 다음에 그 패권과 돈과 기술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거를 손쉽게 누가 더 빨리 탈취를 하느냐, 누가 더 깃발을 꽂느냐, 이제 그 문제 같은데, 그 깃발을 꽂는 과정에서 그래도 룰을 지키느냐, 서로 합의된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제관계에서. 그런 룰을 무시를 하고 뒤에서 이상한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여러 나라들한테 원망과 이제 불평을 사게 되느냐, 그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도 간섭하는 정치도 흔들어 놓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이념을 떠나서 저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심하지 않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공산주의가 됐든 자유주의가 됐든 봤을 때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 있잖아요.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어떤 세력이나 나라나 그런 거에 대한, 그게 마치 옛날에는 중세시대에는 종교의 탈을 쓰고 있었고, 종교의 신비주의 탈을 쓰고 있었고, 지금은 그게 이념, 헤게모니, 이데올로기의 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느냐, 그거의 문제지, 본질은 그냥 룰을 지키면서 서로가 양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명분을 쌓으면서 가느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폭압적으로 해버리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 보면은 거기서 양쪽에 다 식물을 느끼잖아요. 이념의 그 포로, 노예가 된 사람들의 이성을 잃은 그런 것들에. 그래서 중간에 위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양쪽에서 다 외면당하고 갈 데가 없고 이런 거. 근데 사람이 사는 게
그런 가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념으로 뭐 종교로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닌데도 자꾸 그거에 사람을 가두려 하니까 너는 무슨 주의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사안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보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배신 아니냐, 그거는 동네에 대한 배신일 수도 있고 지역에 대한 배신, 나아가서는 뭐 다른 거에 대한 배신일 수도 있고 역사에 대한 배신인 것처럼 그렇게도 매도당하고 그런 것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고 그냥 그 안에서 휴머니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어떤 실존하는 그 존재에 대한 그런 거는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냥 무언가에 어떤 이데올로기에 노예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우리 편이 같이 스크럼 짜는데 동조하지 않으면은 다 낙인이 찍히고 다 배제가 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이슬람에서 하는 그런 것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정쟁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슬람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휴,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보면은 막 한꺼번에 이렇게 때를 지어서 막 뭔가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옛날에도 전쟁 치를 때 보면은 인해전술로 다 해가지고 막 개미떼처럼 다 몰려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즘에도 보면은 댓글이나 이런 작업들이 많이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래 살았던 사람이 아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중국이나 조선족, 여기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또 많이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 이상해 보이고 지금은 그런 거 못 느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세를 이뤄가지고 그거를 패권화 시켜서 이렇게 단체로 꼭 옛날에 중국에서 그 문화혁명 시기 때 기존에 있던 문화라든가 책이라든가 사상을 다 불태우고 막 인신공격하고 공개처형하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문화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런저런 생각들이 같이 양립하거나 병존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문화와 환경에서 이게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문명의 충돌이라기보다도 어떤 문화의 충돌같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술도 다양한 문화의 그 공존을 인정해주는 다원주의 문화하고 아닌 문화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는데 아닌 문화들이 또 다원주의처럼 왜 너희는 우리 문화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처음에 파고 들어갈 때는 그런 탈을 쓰고 들어와서 세를 형성해가지고 싹 그게 그 집단과 지역과 이런 거에 대다수의 의견이 있냐 이렇게 다른 주장이나 다른 생각들을 또 병존하지 못하게 공존하지 못하게 탄압을 해버리고 폭력을 행사해버리면 그거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제가 이제 받는 느낌은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2등 시민인가 이 나라에서 1등 시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거를 다르다라는 걸 알면은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그게 다르게 만약에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제도나 어떤 문화 자체가 많이 맞지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정과 상식과 어떤 룰의 공동체 문화에 있어서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폭력적으로 강요당하는 건 아닌가 또 우리가 반대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많이 기울었다라는 거를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반대쪽에 앉혀야 될 것 같은 진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도 한쪽만 줄 게 아니고 한 번씩 여기 갔으면 여기도 가고 반대로 가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각제는 우리나라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나라가 열강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한 내각제는 의원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뭔가 그런 거를 하는 그거는 맞지 않고 우리는 집중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권력도 어떤 결정도 역사의 그 빠른 치고 나가는 과단성 있게 해야 되고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뭐 자원도 없고 우리나라가 있는 게 없잖아요.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세계의 시장을 뚫고 수출을 하고 길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다 세계를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빨리 판단하고 나갈 수 있으려면 대통령제여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 갔으면 왼쪽 어깨 가고 왼쪽 어깨가 너무 저기 하면은 또 오른쪽 어깨 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 산다 이 시를 보니까 이 시인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한번 기울었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기울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다 실망을 할 수 있는 모든 그것을 한번 다 드러낼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현재 진보 쪽에서 지금 참 잘한다고 자기네들은 자랑하려는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기준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 또 보수가 잘한다고 또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보수는 자기네들 안에서 후보 하나를 제대로 못 키워서 후보 데려다가 지금 후보 안 친 거 아니에요? 그런 정당들이 무슨 미래를 갖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그때그때 그 땜빵 찌른 정치만 갖고 있지 무슨 그걸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지만 아무튼 대통령제를 한 번씩 이렇게 그 대표를 국민들이 뽑아주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이거는 정말 신성하게 잘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각제 이런 거 운운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자체가 얼마나 많이 이상한 그런 저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향토, 토호와 이렇게 섞여가지고 어울려가지고 그거 세금 빼먹기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인허가권 둘러싸고도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고 보조금 가지고도 아무튼 이런저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그런 것들이 다 보조되는 사업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굉장히 그 비즈니스 크기도 커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누가 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지역에서 알아서 사람들이 지자체를 다 뽑잖아요. 지금 시군구까지 다 뽑잖아요. 그러면 구청 단위 그 동네에서 하는 것들을 다 누가 관장을 해요. 세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네마다 도시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가지고 임계점을 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정말로 저는 부패로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눈에 보이거든요. 제 눈에. 너무나. 제가 관심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예전과 지금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 너무나 당연하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곳곳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도시와 이런 그것들에 만연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멀리 있을수록 더 공정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여자들의 경우는 시댁이 바로 가까이 옆집에 살거나 같은 집에 살아버리면은 계속적인 간섭을 받거든요. 어르신들의. 그래가지고 보통 피곤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도움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같이 생활이 다 엮여서 돌아간다고. 하나의 시스템과 가족 안에서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우리 단위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 시댁하고 연결된 항상 가족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모든 그 결정권이라든가 승인하고 인허가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그 동네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거는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선거의 조직을 얼마나 많이 동원할 수 있고 쇠를 형성해서 압력을 넣을 수 있느냐. 넣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이 선거 구조 자체가. 그래서 지자체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비전하고 그 사업 내용하고 내지는 미래 사회로 그냥 밝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지역의 스크럼으로만 돌아간다. 패권으로만. 그리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 얘가 나빠. 이렇게 딱 낙인을 찍으면 그냥 그게 다 통용되는 구조가 돼버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 승인을 하거나 허가를 내리거나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이 동네의 상황을 알고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했었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보니까 멀리 있는 어떤 조직에 누군가가 거기 와서 문제를 외부에서 들여다보고 그거를 가지고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공정하게 이렇게 저울이 기울었다고 하면은 바르게 이제 보정을 해주고 그 작업이 필요한 거지. 그 지역 내에서 자기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물고 물리는 구조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도 교육도 그렇고 지금 교육감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360도 다 펼쳐놓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국제적으로. 세계의 어떤 지금 역사적인 다시 재편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신냉전 상황에서. 그래서 옛날처럼 박쥐외교?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가운데서 이쪽 저쪽 잘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돈만 잘 벌면 돼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이걸로 이렇게 계속 해왔었는데 그동안 잘.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우리가 입장을 빨리 정해야 되는 우리 편을. 전쟁 상황에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힘들죠. 네. 양쪽에서 더 공격받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잘 판단하면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끔 해체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